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칠해야 되는 경우 꽤 많아요. 이 부분은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아니면 오일 스테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칠하죠? 보통은 붓칠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붓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쁘게 바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도 능력치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스프레이 작업을 왜 하지 않죠? 준비물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큰 준비물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콤프레셔. 이 뭔가 계륵 같은 존재. 있으면 쓰기는 많이 쓰는데 뭔가 사놓자니 돈 아까운. 일단 저는 콤프레셔는 있으면 좋다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콤프레셔가 필요 없는 DIY용 스프레이건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느꼈던 그런 제품의 군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 쓸 수 있겠냐 이런 느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다이와에서 나오는 DSP-090 충전 스프레이 건입니다. 맞아요. 베어툴 본체만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배터리 한 개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금액은 10만원 정도. 충전인데 배터리 한 개에 10만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존재를 하죠. 충전을 DC 타입으로 배터리에 직접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타입이죠. 2.46A의 배터리 한 개를 넣어주는데요. 충전 시간이 이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정도. 그렇습니다. 충전 시간 굉장히 길죠. 일단 생김새는 나쁘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바람을 불어줘야 되니까 본체가 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이 제품군들을 예전에 왜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불어봤자 얼마나 불어주겠냐 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자 뒤에 보세요. 제가 일단 여기다가 물을 담아온 상태인데 저기 뒤에 블라인드 흔들리는 거 보세요. 거리가 1m가 조금 넘어요. 블라인드를 흔들 정도의 거리감으로 분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품의 구성품을 살펴봐드리게 되면 뭐 넣어줄 거는 다 넣어줘요. 깔때기 같은 거 얘는 왜 넣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색소타라고 넣어주는 건가? 깔때기 하나 넣어주고요. 얘는 누가 봐도 물통 씻었으라고 나오는 스펀지. 제가 이거 두 개는 뭘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노즐 씻으라고 나오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여기 뒷부분에 필터에 들어가는 스펀지와 이렇게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여분의 필터를 두 개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쓸데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스프레이 작업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분진 같은 게 많이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메커니즘상 뒤쪽으로 이물질이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불어내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때는 갈아 끼우면 어느 정도 뭐 회복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노즐 청소 브러쉬를 넣어주고요. 이 종이는 청소할 때나 보관할 때 쓰라고 들어있는 종이 같은데 망이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긁어내면서 여기다가 모으라는 얘기 같아요. 노즐이 막혔을 때 뚫을 수 있는 핀 한 개를 넣어주고요. 노즐도 이런 식으로 총 3가지죠. 본체에 달려있는 노즐과 여분의 2가지의 노즐을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노즐을 여러 개를 넣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려야 되는 액체마다 구멍의 크기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실험을 해볼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노즐을 보통 2mm 정도쯤 쓰시죠. 뭐 2mm가 안 돼도 되고 조금 넘어도 되는데 통상 2mm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 희석 양에 따라서 조금 작은 거 쓰셔도 되고 조금 더 굵은 거 쓰셔도 돼요. 본체와 사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쁘지도 않고 안 이쁘지도 않습니다.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물통은 1리터짜리 제가 물을 한번 채워와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꽤 잘 나가요. 그 다음에는 앞에 노즐 조금 잘 만들려고 한 그런 느낌이 나요. 노즐은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조절이 가능하고요. 분리도 편리합니다. 앞쪽에 커버를 분리하게 되면 똥 이런 식으로 빠지는. 노즐 교체도 굉장히 편리해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 헤드, 이 가로 세로 이 노즐 헤드를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성 페인트를 할 거니까 조금 큰 노즐을 넣고 앞에 세로 헤드를 끼우고 장착을 시키면 사용 준비 끝. 그리고 측면에 보시게 되면 물을 원형으로 쏠 건지 납작하게 쏠 건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요건 한번 뿌려보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사의 종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트리거 이런 식으로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다 한 후에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체와 붙어 있으면은 세척이 용이하진 않겠죠. 그때는 위쪽에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고
앞에를 빼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러면 얘만 별도로 뭐 신나라든지 다른 용액에다가 세척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 제가 두 가지의 실험을 할 건데 이 제품이 신나를 사용을 해도 되냐 안 되냐를 제가 이 본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된대요. 그러면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둘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수성 스프레이로 얼마나 고르게 나가냐를 실험을 한 후에 외벽에다가 방수 스프레이를 작업을 해볼래요. 이게 붓질로 하면 벽돌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굴곡이 많이 져 있거든요. 이거 바르려고 하면 로라로 하면 다 튀고 붓으로 하면 사이사이 안 되고 엄청 번거로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키다 배터리 베이스거든요. 저는 마키다 배터리도 있고 마키다 배터리와 같이 쓸 수 있는 배터리도 있고 이 제품도 마키다 배터리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스펙값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W짜리 제품이고요. 전격 전압은 21V, 뭐 20V라고 보면 되겠죠. 전격 속도 RPM은 32,000rpm입니다. 분사거리는 200에서 250mm, 25cm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닿는 게 아닌 고르게 분사할 수 있는 최대 거리겠죠. 분사폭은 최대 200에서 300mm, 용기 용량은 1리터. 페인트 분사량 분당 550ml가 나가요. 2분이면 저 한 통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량은 많다는 얘기예요. 노즐 사이즈는 1.0, 1.8, 2.5, 2.5A의 배터리를 넣어주면 얘네들 이거 반올림 했네. 아까 2.4 몇이었는데 반올림 했구나. 사용 시간은 두세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중량은 0.3kg. 요거는 배터리를 비포함했을 때 무게인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용 방법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 오일 에나멜은 25분에서 6. 런아웃 타임. 사용 가능 시간을 적어놨어요. 되게 많은데 최대 1시간은 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뻑뻑한 거는 30분쯤 쓰라고 나와 있고 30분을 사용을 하고 쉬었다가 또 쓰라는 얘기죠. 왜냐면 얘도 과부하 걸리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나머지는 뭐 사용 방법인데 뭐 1리터를 넘게 담지 말아라, 손잡이를 돌려 페인트의 분사량과 분사폭을 조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문제 원인 및 해결도 나와 있고 부품도 이런 식으로 쫘라라락 다 적어놨네요. 설명서는 여기서 끝이고요. 근데 이게 브러쉬인지 브러쉬리스 모터인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브러쉬 모터네요. 불꽃이 튀는 거 보니까 브러쉬 모터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인지 브러쉬리스인지를 안 적어놓은 이유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이 조금 디테일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노즐이 이게 무슨 용액을 쓸지 모르니까 플렉시블 노즐을 넣어주지 않고 이런 딱딱한 노즐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래로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즐이 이렇게 나와야지 안쪽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쓸 수가 있을 건데 노즐 방향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노즐 부분도 분해가 모두 가능하고요. 세척이 꽤 용이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과 페인트의 비율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페인트 뚜껑을 열고요. 옷이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살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컵으로 수성 페인트를 담은 후에 물통에 붓도록 하고요. 대충 눈대중으로 한 8:2 정도 맞출게요. 대충 눈대중으로 8:2 정도의 비율로 맞춰줄게요. 원래는 적고 부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러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어느 정도 부어졌으면은 비율을 맞춰서 잘 저어줍니다. 건더기가 없게끔 잘 저어줘요. 자, 통을 잘 결합을 하고요. 페인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종이 테이프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양이 작기는 작네요. 근데 잘 뿌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게요. 대충 할게요. 요 정도의 작업 능력치 나쁘지 않죠? 나름 잘 분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에어 스프레이건처럼 미세한 입자가 고르게 싹 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DIY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점. 수성 페인트 작업을 했을 때는 꽤 나쁘지 않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시원시원하게 나가진 않지만 그거를 기대한 건 아니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수 스프레이 작업은 얼마나 잘 될지 그 부분을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2년 전쯤에 리뷰했던 방수 스프레이거든요. 이 작업은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외벽에 안 그래도 여기 있죠, 여기다가 지금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얘는 묽어서 될 것 같아요. 이쪽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되네! 이 정도면 됐지. 맞지? 사실 이게 붓질이나 롤러질을 하게 되면 이런 틈새 맷지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뽐칠로 뿌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저렇게 하게 되면 고르게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된다. 잘 돼, 잘 돼. 잘 돼요, 잘 돼요. 한 번 더 작업해 볼게요. 양도 확실하게 쓰는 게 아까 페인트랑은 다르네요. 자, 이제 이쪽에 위쪽으로 작업을 해볼 건데 이제 각도가 틀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위쪽으로 틀어질 거기 때문에 노즐을 밑에 쪽으로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노즐을 아래쪽으로 보게 바꾼 다음에 꼼칠을 하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쓰기가 좀 편해지겠죠. 확실히 외벽이 많이 건조했던 게 뿌린 지 한 2분,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다 흡수돼서 벌써 이렇게 마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축축하게 적셔주는 게 나중에 내구성을 위해서도 좀 더 좋거든요. 알속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윗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좋다. 이 정도면 됐지.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결론. 점수로만 매기게 되면 저는 60점 정도를 주고 싶었어요. 100점 만점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수성 스프레이 작업. 되긴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되기는 되는데 이게 점도를 맞추기가 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제품 노즐을 3가지를 넣어주잖아요. 1.0 크기, 1.8 크기, 2.5 크기. 그 구멍 크기에 따라서 제가 원래 기억하고 있던 그 2.5나 1.8로 해가지고 수성 페인트 80에 물 20, 물론 뭐 눈대중이긴 하지만 조금 걸쭉하게 타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어주는 게 약하잖아요. 150W의 힘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에어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시원시원한 분사 작업이, 우리가 에어 스프레이건에 조금 적응이 돼 있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사용을 하시면 꽤 실망할 만한 그런 분사량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DIY로 쓸 거다, 조금 묽게 쓰면 되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두 번째, 다른 액체류의 작업. 이거는 좋았어요. 이게 조금 묽은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작업이 잘 됐냐면 물이 너무 금방 줄어. 이게 방수제를 제가 작업을 했잖아요. 방수제가 너무 금방 줄어서 다시 채우는 게 번거로울 만큼 시원시원하게 분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노즐 크기를 조금 줄이고 작업을 하게 되면 분사량이 줄겠지. 그렇겠죠? 그럼 좀 덜 채울 수는 있는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굵은 노즐로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정말 요건 한 90점 정도. 1리터 통이 아닌 한 2, 3리터 통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척. 편해요. 분리가 다 되다 보니까, 물론 씻는데 막 그렇게 씻는 거는 제 주관인 거니까 분리가 잘 됐었기 때문에 세척도 꽤 쉽게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방수 스프레이 작업을 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 안 씻어졌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막혔겠죠? 안 막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척이 쉽다는 얘기예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썼는데, 씻었는데
막히면은 이게 일회용인 거니까. 요렇게 해서 총점으로 60 말을 하다 보니까 70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 제품으로 제 충전 스프레이 건에 조금 편견이 살짝 깨지지 않았나. 하지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작업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다.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 10만 원 정도의 이 정도 성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목적용으로 쓰실 분들, 이게 수성 페인트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사용을 하면 저는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릴 것 같고, 수성 스프레이 작업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비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와에서 나오는 DSP-090 충전 스프레이건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충전 스프레이건 괜찮네.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충전 스프레이건으로 뭘 하겠나 사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